안녕하세요. 수학코치 주영코치입니다.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3학년 2학기 5단원 들이와 무게입니다.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, 부피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. 부피는 들이와 관계가 있고요. 또 무게는 무게와 관계가 있죠.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크게 들이와 무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단위에 대해서 배우고요. 어림하기와 실제로 재어보는 거, 그리고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. 자, 그럼 5단원 들이와 무게 시작합니다. 1번, 사물을 측정할 때에는 그 사물의 성질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단위를 사용한다. 예, 그렇죠? 예,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했는데 지금 방가루 1번과 2번은 지난 학기에 배운 거예요. 길이나 거리를 재는 단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재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사물이 어떤 것을 측정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기 다른 단위를 사용을 하거든요. 길이나 거리를 재는 것은 밀리미터, 센티미터, 미터, 킬로미터 이런 거 있었죠. 그래서 밀리미터부터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가면서 큰 사물을 재는 거죠. 큰 사물의 길이나 거리를 재는 거죠. 그래서 뭐 밀리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는 우리 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센티미터를 10등분한 것이 밀리미터였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가 100개가 모이면 1미터가 됐죠. 1미터가 됐고 또 미터도 마찬가지. 요 킬로라는 것이 1000을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1000개가 모이면 미터가 1000개가 모이면 킬로미터가 됐다. 자, 방가로 2번. 시간을 재는 단위는 이거는 뭐 너무 쉽죠. 시, 분, 초 이런 거 있고 또 방가로 3번하고 4번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것인데요. 물과 같은 액체의 부피를 재는 거예요. 부피를 재는 거. 이것은 이제 리터와 밀리리터를 배울 건데요. 밀리리터와 리터를 배울 건데 그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고 또 무게를 재는 단위에는 밀리그램, 그램, 킬로그램, 톤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. 요 3, 4번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계속 할 거니까. 자, 2번.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 했어요. 이제 부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부피의 측정은 도형의 공간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. 그죠? 이만한 그릇이 있으면, 여기가 빈 그릇이잖아요? 빈 그릇인데, 이 공간의 크기, 이것이, 뭐, 요만한 그릇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? 그러면은 이것을 채우는 그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겠죠. 그래서 그거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. 그 공간을 최대로 채웠을 때의 크기, 이거를 들이라고 얘기합니다. 우리 이 제목하고 제목이 이제 나왔네요. 이게 들이에요. 이걸 꽉 채웠을 때, 이 그릇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꽉 채웠을 때의 그만큼의 크기, 그거를 우린 들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자, 들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. 방가로 1번의 들이란 무엇일까? 자, 그릇이나 통의 안쪽에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. 왜 여기서 안쪽이라고 했을까요? 어떤 그릇이 있든지 간에 요렇게 녹그릇도 그렇고 사기그릇도 그렇고 이게 두께가 있잖아요. 그릇은. 그러니까 이 바깥쪽을 재느냐, 바깥쪽을 채우느냐 아니면 안쪽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. 그런데 이 들이라는 것은 그릇을 꽉 채운 부피이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. 요 부분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. 이 부분은. 그러니까 그릇의 두께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. 빈 그릇을 채운 여기를 잰 것이기 때문에
이 안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릇이나 통 따위의 안쪽을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다. 이렇게 얘기한 거죠. 네, 이해되죠? 네, 방가로 2번. 자, 그러면 드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했어요. 드리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? 뭐 너무 많은 거지. 예, 그릇이나 통의 종류만큼 많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여기 그냥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, 뭐 양동이도 드리가 될 수 있고, 그다음에 이거는 뭐 샐러드 그릇인가요? 샐러드 그릇도 드리가 될 수 있고, 또 이거는 밥그릇이죠. 밥그릇, 종지그릇, 어떤 것도 다 드리는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드리라는 거는 이러한 어떤 그릇이나 통이나 다 좋은데 그 안쪽을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예를 들면 나 너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세 그릇을 순식간에 먹어버렸어. 뭐 이렇게 얘기할 때, 세 그릇 하면은 모두가 뭘 떠올려요? 이 밥그릇을 떠올리는 거죠. 그런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걔가 진짜 배가 고팠구나. 이 정도 되는 걸 세 그릇을 먹었다는 얘기네.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 있죠. 예, 그러니까 이 그릇의 종류만큼 너무 많은 거죠. 자, 그 다음에, 방가로 3번에서는 그러면 두 개의 물통의 드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밥그릇으로 얘기를 하지만 대충 뭐 요 정도 크기겠다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죠. 그죠?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그 밥그릇을 만든 제조사마다 그릇은 사실 실제로 재보면은 뭐 한 숟가락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.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라고만 알 수 있는 거죠. 그런 것처럼 이런 물통도 마찬가지예요. 이러면 이 물통이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을까요? 그렇지 않죠. 이게 이제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냐,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한 종류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물통을 만드는데, 그냥 요 정도 되는 물통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, 저기에는 저 정도 들어갔겠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지, 우리가, 실제로 이 지금 그림에서도 보는 이 까만 물통하고 녹색 물통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둘이 똑같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. 그죠? 자, 그랬을 때 어떻게 비교하냐는 거죠. 비교라는 것은 그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, 자, 까만색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요. 그죠? 그 다음에 녹색 물통에 붓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. 녹색 물통을 가득 채우고도 까만색 물통에 물이 남아 있어요. 그러면 녹색 물통의 드리가 큰 거예요? 아니면 까만색 물통이 큰 거예요? 녹색 물통을 가득 채웠는데, 예, 그죠? 이거 이해되죠? 까만색 물통에 일단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녹색 물통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. 그런데 그 까만색 물통에 물을 녹색 물통에 붓는 거죠. 그러면 녹색 물통을 가득 채웠는데도 까만색 물통에 물이 남아 있어. 그러면 까만색 물통이 큰 거죠? 그러니까 녹색 물통의 드리가 작은 거를 얘기합니다. 그죠? 근데 만약에 그걸 물을 채웠는데 녹색 물통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까만색 물통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. 그러면은 녹색 물통의 드리가 큰 거죠. 이런 식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자, 이번에는 이 녹색 물통하고 까만색 물통하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제3의 용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. 동일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하는 거죠. 자, 무슨 얘기냐면 까만색 물통에 여기 물을 부었어요. 예, 이거 이제 그 종이컵이라고 얘기하죠. 예, 이 부었어. 그랬더니 세 컵하고 한 반 정도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. 예, 그리고 또 녹색 물통에다가 가득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부어봤더니
종이컵에다 부어봤더니 한 3컵 정도 나왔네요. 자, 그러면 당연히 까만색 물통이 더 큰 거죠. 이렇게 그 두 개의 물통을 비교를 하는데, 두 개의 드릴을 비교를 하는데 제3의 드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도 있다. 그 비교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에서는 지금 계속 이 드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.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드릴을 나타내는 기준이 왜 필요할까? 지금 여기 앞에서 공부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나요? 네, 선생님은 좀 느끼는데요. 자,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두 개의 물통을 비교하는 것만 해도 복잡하죠. 뭔가. 근데 이 두 개만 있을까요? 이 두 개의 물통만 있을까요? 물통만 해도 너무너무 많죠. 그죠? 근데 그 그릇이나 통이나 이런 게 물통만 있을까요? 밥그릇도 있죠.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양동이 그릇도 있죠. 양동이도 있죠. 그다음에 세숫대야도 있을 거고. 왜냐면 액체가 들어가서 거의 그 세숫대야가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할 때 세숫대야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. 제조사마다 다를 것이고, 하나의 제조사 안에서도 여러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. 그랬을 때에 우리가, 그거는 어느 제조회사에서 만든 무슨 색깔인데,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너무, 비효율적이에요. 그죠?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안 될 만큼 너무 불편하죠.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. 어떻게 기준이 필요하냐. 그릇의 종류가 수없이 많아서 어떤 그릇에 꽉 채운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도 않고, 그리고 불가능해요.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. 그죠?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의 필요성이 있고요.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2리터들이 물병,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떠올려요? 이걸 떠올리죠. 그 2리터짜리 그 물병이 떠오르는 거예요.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2리터? 2리터면은 그 생수통 그거 큰 거, 그거만한 거 얘기하는 거네? 라고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. 심지어 세계인이 다 알아요. 왜냐하면은 이런 부피를 나타내는 리터나 밀리리터라는 것은 세계 공통어거든요. 공통으로 만들어낸 단위의 기준이거든요. 그래서 또 이런 것도 그렇고 500ml들이 물병이에요. 그러면 이거 그만큼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. 그렇죠? 예. 자, 그럼 이제 그 드리의 단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